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이들 유형, 성격 유형별로 공부 지도를 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그래서, 어머님들이 학습에 조력을 해주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 파악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교육을 하심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마는요, 제발 우선 좀 엄마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비록 아무리 사고를 치고 그냥 엉망진창이고 정말 꾸러기에다가 정말 인정받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그렇더라 하더라도 집에 오면 우리 엄마는 날 믿고 기대하고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마지막 물러나지 않는 방어선이다. 라는 심리적인 안정감, 그걸 가지고 나서야 비로소 엄마가 매니저가 되든 전략가가 되든 아니면 무슨 관리자가 되든 아니면 뭐 엄마표 자기주도 학습이 됐던 그게 아이한테 좋은 방향으로 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해요. 엄마가 자녀에게 공부 학습적으로 개입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무슨 책을 볼까? 무슨 학원을 보낼까? 이게 아니고 우리 애가 어떻지? 를 먼저 떠올리시기를 강추드려요. 근데 엄마들의 고민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고민을 주로 저한테 질문합니다. 선생님, 우리 애는 초등학교 때 독서가 많았는데 중학교 국어가 왜 이 모양입니까? 두 번째, 선생님 수학은 심화를 해야 되나요? 선행을 해야 되나요? 경시를 해야 되나요? 창의사고를 해야 되나요? 뭘 해야 되나요? 너무 고민됩니다. 제가 뭐라 그럴까요? 뭘 하든 좀 열심히 좀 하세요. 세 번째, 선생님 토플 해야 되나요? 토스 해야 되나요? 탭스 해야 되나요? 토익을 해야 되나요? 뭘 해야 되나요? 정부에서 그런 거 안 받아준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뭘 해야 되니?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눈으로 공부할까요? 영어도 눈으로, 수학도 눈으로, 인생을 눈으로 삽니다. 선생님 문과에 이과예요. 이과는 취직 잘 된다는데 어떻게? 우리 애는 수학 못하는데 그래도 이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 또 선생님 엄마표 영어 해도 괜찮습니까? 저의 저질 발음이 좀 전수될 것 같아서 두려운데 엄마표 영어 괜찮아요? 뭐 이런 거. 그리고 그놈의 특목 자사고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진짜 꼭 가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선생님 저희는 외고를 가야 될까요? 자사고에 가야 될까요? 선생님 저희는 과학고에 갈까요? 아니면 자사고에 가야 될까요? 마치 그 학교들이 다 받아주기라도 한 것처럼 그 어디에도 우리 애의 성향을 이해하고 싶어요 라는 얘기는 없죠. 즉 얘가 보이는 현상과 태도만 비치겠고 내가 얘한테 다가가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인격자로서 같이 분석해서 함께 손잡고 나가겠다는 마음은 코딱지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코딱지를 만들어 드리려고 볼 줄 아는 눈은 좀 길러야겠으니 이제 개안 수술을 해드리고 그래 우리 아들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이 받아들였을 때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렇게 친절했던 우리 오빠가 결혼한 아들이 되고 그 늙은 큰아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가 내가 이해를 하느니 그냥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시각에서 봐줘야 내가 살겠다 라고 생각하셨던 그 타이밍하고 이제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아이를 그 자체로 받아주시고요.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엄마랑 같이 행복하게 공부도 잘할 수 있을까 따져보시면 불가능한 일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런 아주 디테일한 고민들이 생겼을 때 어쨌든 해결은 해야 되잖아. 근데 난 모르겠지.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동네 오피니언 리더 아줌마한테 물어보지. 그래서 오피니언 리더 아줌마한테 물어보자. 그렇죠? 그래서 병원 엄마 어떻게 뭐 시켰어?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그 오피니언 리더 아줌마는 주로 상위권을 보유하고 있나요? 중위권을 보유하고 있나요? 하위권을 보유하고 있나요? 상위권을 보유하고 있지. 그 아줌마가 해주는 얘기를 우리 애한테 그대로 전달해도 되는 아줌마는 우리 애도 상위권일 때에 하네요. 우리 애가 상위권이 아닐 경우에는 그 아줌마 말은 우리 애한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가끔 사람들은 인과관계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선행을 해서 공부를 잘할 거라고 믿죠. 그래서 너도 나도 선행하죠. 근데 우리 애는 안 되죠. 맞습니까? 공부를 잘해서 선행이 필요해진 거야.
이 인과관계, 선후관계를 잘 파악을 해야 돼. 안 그러면 헛손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행을 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 잘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학교 교과 과정이 좀 늦어진 거야. 그러면 우리 애는 평범하면 선행을 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상위권으로 올라설 수 있을지 거기서부터 파악을 해야죠. 그런 얘기도 있죠. 아침밥을 먹는 애가 성적이 높다. 아니에요. 성적이 높아서 아침밥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 대화를 많이 하는 애가 성적이 높다고요? 웃기시고 있네. 성적이 높으니까 엄마가 대화를 하지. 이 성적이 낮아봐요. 2단 옆차기 날아가요. 저는 경험해봤어요. 중학교 때 전교 1등 할 땐 그렇게 친절하고 대화하고 격려하고 응원했던 우리 엄마가 고등학교 와서 하위권이 되자 슬퍼하시고 너 때문에 동네 부끄러워서 나가질 못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고 상처 입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딛고 일어선 것도 어머니 덕분이었어요. 왜? 마지막에는 도저히 안 되겠는지 편지를 써주셨어요.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해가지고 빨래 같이 들고 들어가는데 빨래 열다 보니까 나오더라 편지가. 병훈아, 엄마는 네가 뭐든지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다. 지금 좀 잘 안 돼도 포기하지 말어. 기다려줄 테니까. 그거 보고 공부했습니다. 아이한테 힘들게 하는 것도 엄마지만 결국 솔루션도 엄마한테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선후관계, 인과관계를 잘 파악하셔야 돼. 그래서 잘하는 엄마 그대로 따라하지 마시고 우선은 누굴 따라하면 좋냐면요. 우리 애 나이 때는 우리 애 정도밖에 못했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잘하더니 나중에 결과가 아주 좋았던 애 있죠. 그 선배님을 찾아내셔야 돼.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그 선배님 엄마한테 얘기를 들어야 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우리 애처럼 평범하다가 나중에 잘할 수 있었는지 그걸 물어보셔야죠. 그래야 우리 애한테 맞는 얘기를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의 주요 핵심은 우리 애한테 맞는 얘기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애를 바라보는 프레임, 그리고 걔한테 어떻게 해줄 건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좀 관찰해야 될 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성격.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혹은 대범하냐 대범하고 덜렁덜렁대냐 아니면 꼼꼼하냐 소심하냐, 또 관심사가 뭐냐. 여러분들 그 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의외로 엄마는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10년 전에요. 그 사교육 1번지라는 모 동네에 가가지고 일하고 있을 때 또 그 부동산 욕망에 또 1번지인 그 아파트 뒤편 후미진 곳에서 어떤 고등학생이 한겨울에 오리털 파카부터 순서대로 옷을 훌훌 다 벗더니 반팔 티만 딱 입고 젓가락에다가 담배를 껴가지고 피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얘기해줬어요. 친구야, 그거 계속 피면 머리 나빠져. 너무 많이 피진 말아라. 아저씨가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니지만 적당히 해라 라고 얘기해 줬었습니다. 그 엄마는 아마 꿈에도 생각 못하겠죠.